안녕하세요. 수도 채널의 수도입니다. 오늘은 AI 관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AI의 빛과 어둠. 우리는 현재 빛만 보고 달려가고 있죠. 그 부작용과 우려들은 뒤로 한 채 빛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AI의 긍정적인 효과를 아직까지 더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구구 인사, 군사, AI 회사들이 지금 하나로 뭉치고 있어요. 평화라는 이유 아래 미국의 절대적인 군사력과 그 다음 AI 회사들, 전쟁에 참여하며, 특히 중동 전쟁에 참여하며 AI 테스트 및 그 효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AI. 각 나라는 지금 AI 전쟁을 시작할 것이에요. AI는 결국 우리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AI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도의 한마디였습니다. 첫 번째 뉴스. 윤축 체포영장 청구 부당. 정당한 소환은 응할 것. 이건 진짜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네가 뭔데 정당한 소환이야. 너는 내란 범죄자야, 범죄자. 체포영장은 청구는 부당하다. 하지만 정당한 소환에는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이상해요. 지금까지 검찰이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잖아요? 근데 번번이 불응했어요. 사유는 늘 똑같아요.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뭐 정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소환에는 응하지 말지는 본인이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법에 따라 신사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수사에 응할게. 니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니들이 뭔데? 나 전직 대통령이야.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다면 다른 일반인 피해자들이 똑같이 말했을 때 검찰이 그래 그래. 너는 안 나와도 돼. 라고 말할까요? 안 하죠. 절대 그렇게 못 하죠. 일반 시민들은 당장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방패 삼아 법 집행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그 질문의 답은 절대 그러지 않다.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엄이 그럼 정당한 거니? 반란은 원래 3대를 찢어 죽였는데? 그렇죠. 뭐가 부당한데? 네 마누라는 무당이고 너는 부당이냐? 웃긴 놈아. 이거 말장난 재밌다. 세상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보면서 살아온 인생.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겠을까? 반성하며 살아가게. 반성하겠냐, 너 같으면? 쟤는 그냥 거짓말장이야.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어, 쟤는. 지루를 한다. 내란을 합당하고. 내란을 합당하다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정신세계를 알 수 없는 인간. 미친놈이죠, 미친놈. 경찰 출석 요구는 종심상에서 안 나가니? 그렇죠. 경찰들을 개무시하니까, 검찰들은. 댓글은 여기까지 읽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손미령 유임, 후폭풍, 남태령 넘나, 반발에 대통령실 총각. 이거 참, 정말 의외였죠. 정말 의외였습니다. 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장관 유임을 결정했는데요. 이번에는 야당보다는 여당 내부랑 농민들이 더 들끓고 있어요. 왜? 송 장관이 전에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농업민생사법을 농망사법이라고 비아냥댔던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말실수가 아니라 농민삼을 가볍게 본 거예요, 가볍게. 실제 농민단체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까지 줄줄이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을 다시 앉힌다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대통령의 국정 기조랑 어긋난다. 민심부터 확인해라.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뭐 대통령은 실무의 연속성과 정책 추진력을 본 걸로 해석돼요. 비판을 알겠지만 지금 당장 장관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재명 스타일답게 성과로 말하자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무회의 때 잘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실무를 다 잘 알고 지금 돌아가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또 그 실무 파악하고 농민 이거 하는 것보다 이미 어느 정도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송미령 장관을 유임하자.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정책 기조로 간다. 거기에 대해서 송 장관도 답변했잖아요. 대통령이 뜻대로 가겠다. 자, 여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 송 장관한테 유임이 아니라 유예입니다. 언제든지 자를 수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농민과 당의 신뢰를 못 얻으면 다음번에 아무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재명 대통령님 믿어보시죠. 자, 다음 뉴스. 송원석, 김민석 임의 검증 탈락. 보고서 채택 불발 시사. 아, 이거 벌써 이제 정치적 의미가 깔려 있는 거죠. 자, 오늘 25일 오전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칼을 빼들었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 이 한마디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 말은 사실상 우리 김민석 안 받아 죽는다 하는 의미예요. 왜 이러냐고요? 간단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타이밍이 딱 좋거든요. 민주당은 김민석 방어에 사활을 걸고 있고 국민 여론도 재산 누락, 출판 기념회, 현금 수령 등으로 시끌시끌하죠. 물론 일부가 그래요. 일부 저 구구들 한 20% 10% 내의 것들이 그러니 여론전에 좀 살짝 불을 붙이고 이참에 이재명 정부 초반 동력도 꺾어보겠다는 계산이죠. 근데 이게 보고서 채택 안 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고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냥 청문 보고서 없이 대통령 임명할 수 있어요. 근데 야당이 반대한 인사라는 딱지가 붙죠. 아, 그게 좀 짜증이 나는데 나중에 이제 무슨 일 터지면 봐라. 우리가 그래서 그때 반대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따지고 들겠죠. 근데 김민석 의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재산이 2억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20년 했는데. 거기다가 본인 돈도 없는데 그렇게 기부를 해대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본인 안이 먼저 챙겨요. 아휴, 자, 국민의힘, 니들 보고서 채택 불발하지? 아무 영향 없다. 이미 이번에 김민석 청문회가 아니라 주진우 청문회로 바뀌었어. 주진우가 아무도 모르는 지금 군필에 대해서 얘기해줬잖아? 야, 극성 감염? 야, 극성 감염, 야, 2, 3개월이면 치료하면 낫더라, 야. 아이고, 적당히 좀 하자. 에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을. 어? 박선원이 네 이름도 얘기 안 했어. 자,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MBC 시선 집중. 최성룡 대북 전단 중단. 이 정부 인선에 마음을 돌려. 최종 상임만 남았다. 대북 전단 문제를 놓고 보수 안보 전문가였던 최성룡 박사가 이재명 정부의 결정을 두고 아, 이제 좀 마음에 돌아섰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던진 말이 아니라 대북 전단 중단이라는 조치를 보고 정부 인선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동안 이 정부의 반감을 가져왔던 안보 쪽 전문가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태도를 바뀐 건 이건 보수층의 내부에서도 뭔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특히 중도, 보수에서 이재명 정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앞으로 이 정치 구도가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영향이 지금 이거 대북전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대북전단 문제 자체도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접경 지역 주민들한테는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거든요. 남북관계 전체도 민감한 변수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이걸 정면 중단하고 나선 거예요. 이건 이념으로 자극하지 않겠다는 거죠. 국민 안전과 평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력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결정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풍선 하나 맞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가 실용과 안정이라는 키워드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보수의 안보 전문가가 이 정도면 이재명 정부 좀 믿고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도 외교도 결국 설득의 예술이에요. 설득의 예술.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한 수 앞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명비어천가, 명비어천가. 이재명 대통령 믿습니다. 다음 뉴스. 이준석,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 됐으면 한동훈 개항 출마에 떨어지면 제2의 황교안. 아, 나 진짜 너무 웃겨요. 아, 왜 웃기냐면, 아, 이준석이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개혁신당 공동대표라는 사람이 요즘 하는 말 보면 거의 뭐 국민의힘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아니, 근데 갑자기 안철수를 띄우다니. 또 한동훈은 개항 가면 뭐 제2의 황교안 한다고요? 아니, 몇 달 전만 해도 안철수 보고 철수 정치니 뭐니 조롱하고 사람이 갑자기 안철수가 국민의힘 대표 됐으면 뭐 이런 거요? 형, 나 돌아갈래! 라고 지금 뭐 안철수한테 지금 시그널 보내는 거예요? 아, 참, 진짜. 게다가 요즘 커뮤니티에선 이준석 막말 국민의 청원 50만 찍은 것도 화제예요. 본인 입으로는 나는 정치 개혁의 아이콘이다 하면서 실제 하는 말은 막말과 내로남불의 종합세트 수준이에요. 특히 여성 비하 논란이나 당내 인물을 저격하는 발언은 이건 이제 하루 이틀 지난 일이 아니에요. 아, 네, 어쨌든 결국 지금 이준석이 노리는 건 국민의힘이 흔들릴 때 그 조금의 틈새를 노려서 복귀 타이밍을 지금 재고 있는 거예요. 개혁신당은 사실상 발판이고 국민의힘의 자리가 생기면 봐라, 나 아니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복귀하라는 거예요. 진짜 치사한 놈. 아유, 진짜 정치를 게임처럼 하는 놈. 씨. 근데 문제는 너무 티나요. 너무 티나. 국민도 정치인들도 다 알아요. 진짜 이준석은 정말 짜치는 인간이에요. 짜치는 인간. 그냥 이준석은 짜친다.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바그라의 베이징 리포트, 폭력과 AI, 그리고 중국 인권 문제. 이거 관련해서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중국 인권 상황 다시 도마에 올랐죠. 베이지만 보도에 따르면 AI 기술이 감시 강화에 활용되면서 폭력적인 통제 수정까지 결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AI 기반의 감시가 일상화되고 이게 인권 침해와 연결되는 정황들이 쏙쏙 들어가고 있는 거죠. 중국은 내부 안정을 이유로 정당화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AI 기술이 인권 탄압 도구가 돼서 안 된다고 계속 비판하고 있죠. 그 관련해서 제가 오늘 뉴스 공장을 봤거든요. 뉴스 공장의 AI 관련 영상을 잠깐 보시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AI하고 군사 분야가 지금 붙기 시작했네요. 그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이때까지 야. 그
윤리적이고 뭐 공익적이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영리 기업인 오픈AI를 설립했어요. 인간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헌법적 AI를 만드는 엔트로픽을 설립했어요. 구글은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막 그랬었잖아요. 그 회사들이 전부 태도를 바꿔서 국방으로 다 들어가고. 돈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것도 있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철학적 배경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그 실리콘밸리의 팔란티어 CEO가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9.11 이후에 정보 분석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예. CIA하고 손잡고 만든 게 팔란티어거든요. 예. 우리가 정보 분석에 실패해서 당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원래 좌파였는데 우파로 돌아서면서 신애국주의라는 사상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애국심은 감정적 구호가 아니다. 국가 시스템의 지속성, 자유수를 낸 기능적 가치다. 그래서 기술 기업이 자유국가에 봉사하지 않으면 결국 그 기술은 자유를 파괴하는 데 쓰인다. 서구의 부상은 사상이나 가치의 우월함 덕분이 아니라 조직된 폭력, 다시 말해서 군대와 경찰이죠. 군대라고 해야 될까요? SF에서 인류 종말이 다가갈 때 나오는 논리인데 이게. 딱 그대로죠. 그리고 네. 평화주의자는 실은 전쟁주의자다. 왜냐하면 전쟁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미국은 여전히 좋은 편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 격차가 크다. 그러므로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 그래야 평화 유지된다. 이런 사상인데요. 야. 여기에 지금 미국의 거대 AI 기업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인간을 위한다는 그 가치와 배치되지 않으면서 국방에 뛰어들 수 있는 명분을 이 친구가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네. 자기들은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AI를 군 역량을 더 강하게, 지금도 전 세계 절반의 군사력이라고 하는데 네네. 더 강하게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군사력으로 키워야 된다. 예. 거기에 AI를 우리가 투입해야 된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는 선하니까. 우리는 선하니까. 그래놓고 트럼프 뽑았으면서. 영상 잘 보셨죠? 저 가급적 이 AI 기사를 제가 매일같이 한 꼭지씩 꼭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AI는 지금 우리 시대의 대변혁점의 스타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스타트가 지금 너무 빠른 거죠. 지금 오늘 그 뉴스공장에 나와 있는 AI 이 영상을 풀로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봐야 5분인가 10분밖에 안 돼요.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AI 발전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생각할 문제거든요. AI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 부작용도 너무 커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AI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 룰렛 6월 25일 3회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악의 역대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1번 이승만, 국민을 반패 삼아 도망가고 제주 4.3 국민을 버린 자. 2번 박정희, 쿠데타로 사리사욕을 채운 자. 그 끝은 결국 비명행사. 3번 전두환, 쿠데타로 5.18 강조와 혁명의 학살자. 용서받지 못한 자. 4번 이명박, 사리사욕의 끝판왕. 녹색 선장 외쳤지만 강바닥만 녹조로. 5번 윤석열, 이자는 그냥 바보, 멍충이, 멍텅구리. 수도 룰렛 3회차 시작합니다. 스타트! 6월 30일 월요일 당첨 확인해 주시고 게시판 확인하시면서 포인트 제도, 보상 제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